네, 안녕하십니까. 더 밀크 TV 미국 형님,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요, 미국이고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지금 3일째 연속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도 다우지수 S&P 500, 또 나스닥은 3.3% 이상 떨어졌고요. 또 러셀 2000, 러셀 2000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공포지수라고 하죠. 빅스는 3% 가까이 올랐고요.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매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미국 형님과 긴급 돋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형님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죠, 벌써. 또 월요일이 금방 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국 형님 그 방송은 이제 특집이죠. 급하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하고 목금 또 월요일까지 3일째 폭락 수준에 가까운 4대 지수, 다우,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2000 뿐만 아니라 유가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골드 가격도 떨어지고 모든 이 에셋 클래스의 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이거 도대체 어떤 이슈냐, 도대체 이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좋겠다 해서 오늘 방송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보실 때 이 원인이 어디라고 보시고 3일 연속 떨어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장 베어마켓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뭐 선언은 안 됐지만 들어가는 정도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아주 우려가 시장의 우려가 아직 그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기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황이 좀 복잡한 믹스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가중돼 있는 데다가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3.2%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불안감이 지금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여러 차례 얘기해 줬지만 그래도 형님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3일째 연속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통틀어서 칭하는 게 있어요. 이 시장을 우리가 폭락,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라는 시장이 아니라 스윙 마켓이라고 합니다. 스윙 마켓은 오른쪽으로 너무 올라갔을 때 추가, 다시 왼쪽으로 다시 많이 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울수록 다른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그 이상으로 치우치는 시장입니다. 다시 해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오늘 3일째 대략 나스 같은 건 10% 이상 더 떨어졌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관에서도 뭐 첫 번째 외부적인 이슈를 이제 공식화된 얘기를 들으면은 이미 이 페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공포.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 이상이 되는데 0.5%뭐 몇 번 올린다고 해서 과연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느냐라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 아니죠. 그 다음에 AI든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바이가 전체적인 시장에 오버셀하고 오버바이하는 어떤 기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리테일에서 하기보다는 알고리즘 AI가 저희도 있지만은 알러트가 떠서 그런 거를 뭐 알러트가 떠서 뜨게 되면은 오버솔드 되거나 오버바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떨을 때도 많이 폭락하는 이유가 오버솔드, 오버셀하고 오버바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미국 장을 볼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주가 현재의 돈을 버는 회사들은 좀 덜 떨어져요. 뭐 3%씩 폭락장이지만 3% 떨어지지만 좀 덜 떨어지고, 왜냐하면 현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나스닥이 융출해서 지금 4트리언 달러가 빠진 상황인데, 미래의 가치, 다시 해서 미래는 기술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버는 거는 적지만 앞으로 향후 4년, 5년 있다가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는 것이 나스닥인데, 장기 투자를 볼 때 10년 동안 이렇게 쭉 봤을 때 350% 정도가 올라서 3배 반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하지만 PE로 볼 때는 굉장히 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과연 미국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다 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제가 20 몇 년 동안 이게 한두 번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최고점에 이뤘을 때부터 지금 저점에 이르러서, 어떤 거는 뭐 반토막 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회복될 때도 굉장히 무섭게 회복된다는 것은 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시장은 동방상승,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지수, 3대 지수가 올라갈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공포적인, 투자자로서는 공포가 큰 시장이고, 하락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4대 지수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 사실 외부적인 환경 요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떨어지는 부분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로 은퇴를 한 은퇴 자산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은퇴 자산에 있어서는 현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픽스드 인컴이나 디비전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숏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얼마가 투자가 됐을 때 그 투자된 자산으로 우리가 매달 얼마씩 지급되기 원하는 것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퇴하신 은퇴 자산입니다. 그럴 경우는 성장주를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사실 피해가 좀 적죠.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도.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앞을 본다. 20대, 30대, 40대의 10년 앞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락장이 오더라도 성장주는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 목적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치는 영향은 지각기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숏텀으로, 여러분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숏텀으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인데요. Fortune favors the brave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부는 용감한 자들을 선호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공포 지수가 올라갔을 때 brave, 용감한 자들의
살아남고 이 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고, 물론 3일 연속으로 떨어지니까 불안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US CPI, 매달 나오는 CP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는 1.2%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예상은 CPI가 다시 해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0.2로 약 10, 굉장히 많이 5배 이하, 5분의 1로 거의 6분의 1이네요.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숫자가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연준이 이번에 0.5%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충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라는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PPI가 나옵니다. PPI도 1.4%였는데 저희 예상은 0.5%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와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국채도 2년짜리, 10년짜리는 떨어지고, 아니 2년짜리 짧은 거는 떨어지고 10년짜리 국채, 30년짜리 국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채가 우리가 inverse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오는 게 이게 고통이 심한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단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불안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동시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일단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긴축재정, 그러니까 달러를 줄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CPI가 예상치지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6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지금 제 리포트에 지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반 하락하고 굉장히 크래시가 아니라 그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뭐 내일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올 수가 있고 이런 시장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입니다.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마켓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안에 37%가 떨어집니다. 이 시장이에요. 팬데믹이 딱 오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돼서 바로 거의 40% 이상, 거의 반토막 난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돼서 지난 2021년 7, 8월 때는 오버바이가 됐지 않습니까? 오버바이가 돼서 과잉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7% 떨어져서 회복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펀더멘털이 너무 좋은 게 문제입니다. 너무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근데 2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40불입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저희가 80불을 썼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140불, 150불 씁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그만큼 물가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행 경비를 따져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죠. 여행 경비가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꽉꽉꽉 찹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이용률도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에어비앤비 주식은 펀더멘탈, 다시 해서 30%, 40% 매출이 늘어나는데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작년 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세수가 40%나 올랐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개인의 인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두 번째, 기업 법인세가 그만큼 올라갔고 법인세에 대한 매출이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거시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너무 좋은 것도 이렇게 독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기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리세션을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다독거리든가, 그래서 바이든이 좀 다독거리든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오펙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셰일가스를 포함해서 새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만 하더라도 시장은 안정화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세계적인 경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리더십 부재는 분명히 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 뭐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스윙 마켓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왼쪽으로도 많이 치우친다. 이만큼 많이 떨어질 때는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실합니다만 그게 언제 회복이 빨리 될 것이냐,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저희 뭐 고객이나 고객사를 볼 때 10년 정도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는 분들은 뭐 나스닥만 하더라도 3배 반 이렇게 이상 올라가는 상태라 지금 10% 20% 떨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1년 2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되면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이거 내 투자가 잘못해서 내가 돈을 잃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때는 언젠가 팔 때 이제 그런 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나는 돈을 잃었다라고. 근데 이런 시장은 파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스윙 마켓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펜줄럼이잖아요. 펜줄럼. 이렇게 이제 예.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급격하게 좀 무게추가 내려왔기 무거운 때문에, 클수록 스윙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페이지잖아요. 빠진 만큼 이게 돌아오듯이 스윙 빠르게 마켓. 내려가고 예. 있기 때문에 또 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2020년이 하지만 스윙 마켓이었어요. 2020년이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2020년 수익 마켓에 지금도 수익 마켓이라고 보면서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이렇게 네. 조금 어, 좀 국건이 좀 시장을 좀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들어가고 싶긴 한데 네. 돈이 없어서 지금. 왜냐면 뭐 돈 쌓아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미키스 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더 들어가고 싶은데 돈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걸 조정이 어떻게, 아니면 올라갈 돈이 때까지 없다. 기다리는지 아니면 일부를 좀 해가지고 저점에 있는 걸 매수해야 되는지.
돈이 조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이 항상 돈, 캐시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떤 폴폴리오를 자기한테 맞는 폴폴리오가 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P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는 얘기지만 P가 뭐 몇 달 됐습니다. P가 이렇게 낮기는 힘들 것이다. 구글이 이렇게 낮고 지금 말이 안 되게 지금 낮아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이텍, 특히 세미컨덕터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나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설사 리세션이 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 투자자들 특히 불안한 심리가 많은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오버셀을 하느냐. 그거는 뭐 그분들의 문제죠. 저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당장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없어요. 단지 이제 일부 리타일 하신 분들, 디비전으로 인컴으로 사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다시 해서 캐시가 있으면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PE가 낮은 적은 없습니다. 특히 S&P 500 PE가 이렇게 낮은 적은 아마 전무후무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는 용감한 자를 선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곧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지금도 기관에서는 계속 조금씩 사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캐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Fortune faves the bold. 예. Favor, brave, The brave. 예. brave, the bold. 예. 그렇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지금 테크주가 많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테크의 겨울이 왔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지금 뭘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오버프라이스 됐다라는 시각 때문에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 미국 형님이 그 테크 회사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같은 시각이시죠? 테크가 아니라 스펙이죠. 예, 스펙이 10분의 1, 아니 10분의 1이나 뭐 100불 하는 것이 7불, 8불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스펙에 대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스펙을 팔아치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는. 근데 스펙 외에 여러분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스펙은 돈도 못 벌고 미래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스펙은 작년에 스펙이 130개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스펙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이제 휴지 조각처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나머지 펀더먼털이 있는 기업들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5% 거의 80% 이상의 S&P 500 회사들이 예상 실적보다 다 딜리버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동반 하락장에 있었던 이슈들 지금 현재는 그게 이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티는 여기까지. 이 연준이 생각하는 이 발언들이 지금은 좋은데 내일 칼이 돼가지고 내 뒤를 찌를 수도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펀더멘털을 그러니까 성장주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장은 지금은 위해서 사놓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펀더멘탈이 지금 쳐내야 될 것은 가치주입니다. 가치주가 많이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가치주는 지금 현재 쳐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가치주고, 성장주는 지금 현재 가치는 인정을 못 받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장주는 사실은 70% 떨어진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성장주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주가 가치주가 언젠가는 됩니다. 그 가치주는 지금의 가치의 10배, 20배, 10년, 100배 되는 것도 분명히 7, 8년 지나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언젠가는 10배, 20배가 될 날이 분명히 그 중에 몇 개는 될 수 있다. 아무도 처음부터 가치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걔네들이 30불, 주당 가격이 30, 40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치주가 아니었죠. 그때 가치주는 PG&E, 또는 P&G, 존슨앤존슨, 코카콜라였고, 그렇죠? 구글도 처음에는 성장주였어요. 예? 페이스북도 25불, 30불 할 때 성장주였어요. 3, 4년 전에, 5년 전에.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20배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거에 현혹되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이 성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 없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저 들판을 끝을 보고 미래에 대한 그 판을 짜듯이 대륙적인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으면은 숄텀으로 한국 투자하듯이 들어갔다 빠지고 들었다 빠지고 들었다 빠지고 완창 팔고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고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은 뭐 앞으로 리세션 온다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도 올 수가 있고 많은 세월에 있어서 보면은 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인데 이걸 다 헤쳐나가기는 내공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웃을 수 있는 자가 실제 10배, 20배 됐을 때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0몇 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한 20년 해보세요. 이거 뭐 10년 전에 나스닥 시장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거의 4배가 컸어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냐고요.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나스닥 시장도 세노 배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은 고통스럽지만 3, 4년 있다가 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판단하기를 잘했다라는 시절은 분명히 올 것이다. 너무 숏텀으로 보지 말고 오늘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그 이상 빨라질 것입니다. 그거는 확신하고 언제 회복되는지는 아무도 모를 뿐이에요. 네, 그거는 똑같은 얘기죠. 10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내부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역할은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당장 돈 필요하신 분들은 빼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안 팔고 있다가 떨어질 때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서프라임 모기지 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고, 집 가격이 지금 현재 200만 불짜리를 그때 2, 30만 불에 산 사람들이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 망한 사람들은 100만 불 때 안 팔고 20만 불 때 팔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항상 서프라임 모기지가 10몇 년 이전 있었죠. 주식시장도 올라갈 때는 안 팔고 있다가 떨어질 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견디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견뎌내고 오늘의 시장은 여러분 그 겨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키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쌀 겨가 있습니다. 쌀하고 쌀 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람에 많이 부는 데서 털어내야 됩니다. 이 바람에 회딱회딱 하는 거는 겨들이 그 쌀 겨예요. 그거는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쌀은 무거워서 남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장기 투자, 극단적인 투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투자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며칠만 참아 보시자고요.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좀 좋은 소식이 나올지.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참아보자. 또, 조금 더 많은, 좀 더 롱텀으로 보자라는 말씀, 예, 항상 강조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과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급 돋보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또 미국 형님이, 미국 현지에서, 이런 상황을, 현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급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미국 형님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방송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할까봐 위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가망이 없었을 때. 위로밖에 아니,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판을 짜는 것이 여러분들 부의 축적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제 23년 동안의 경험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손 대표 수요일에 수고 많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